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서 그 폭을 점점 더 확대시키면서 지수의 상승폭 역시나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는데요. 오늘 6,800포인트 돌파한 코스피,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이다가 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심이 회복되면서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됐던 게 미국의 물가지표 CPI였는데 생각만큼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 우선 안도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관련 기업들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CPI 밤에 나왔었죠. 저도 이 지표를 좀 확인하고 자료 좀 기다렸었는데 CPI가 예상치만큼 딱 부합하게 나오면서 안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확산되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모건 스탠리가 국내 최선호주로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기를 선택하면서 삼성전기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 지표부터 확인해 볼까요? 미국의 CPI 지수는요, 7월에 CPI가 컨센서스를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다 컨센서스에 딱 맞게 나왔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전월 대비 헤드라인은 0.1%, 근원은 0.2%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3.4%, 2.5%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3%를 넘어섰다는 건 연준이 의도하는 것보다는 살짝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동성이 컸던 그런 것들을 빼고 또 주거비라든가 이런 걸 제외했을 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9월 FOMC에서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세분화돼서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주거비의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비는요, 근원 CPI 내에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거비의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요. 그리고 그런 호텔이나 이러한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드컵이 종료가 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거비를 제외하더라도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단순히 주거비 효과가 아니라 기조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 이거를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6월에 0.4%가량 증가했었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1%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한 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휘발유 가격의 낙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란과 그리고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에너지의 하락폭이 둔화가 되었고 이게 물가 상승을 조금은 촉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컸던 이런 에너지나 휘발유의 영향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 물가 지표 보실 때 한번 살펴보시죠. FOMC에 대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우선 동결이 59%, 60% 가까이 됐고요. 인상이 40%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CPI가 발표되기 전에 인상 확률은 50% 절반가량이었는데요. 이게 10%포인트가량 감소했다는 걸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물가가 뜨겁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전에 발표됐던 고용 둔화까지 함께 엮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생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 시장의 시선은 다시금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AI 투자의 핵심은 돈을 끌고 오는 겁니다.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리고 자금 공급자들이 최근에 빚을 내서 투자하고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이겠죠.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 있고요. 공급자 역시나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험도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점점 더 높아지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을 빌릴 때도 돈을 갚을 때도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AI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번에 물가지표가 안정화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식이 됐고요. 전반적인 우려감이 다 퇴색됐다는 걸 크게 좀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AI 관련된 기업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9월 FOMC고 그리고 9월에 지금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됐을 때 과연 물가나 아니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9월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보자라는 심리들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장의 시선이 다시 AI로 흘러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요. 우리나라 기술주 가운데 최선호 기업을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기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삼성전기를 토픽으로 선정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더 높였습니다. 256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강세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때는 300만 원까지도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50만 원대에서 160만 원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상단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고요. 약세 시나리오가 왔을 때는 13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은 AI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게 된다면 왜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을까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격 상승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판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데 맞춤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사양 기판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ABF의 매출이 2030년까지 5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거고 공급자의 우위 시장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AI 매출 비중이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20%가량 성장한다면 내년에는 31%, 11%포인트가량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도 MLCC나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공급자의 우위에 대한 시장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는 단순한 전자부품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이 핵심주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IB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가에서도 오늘 긍정적인 전망 내놨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서버가 이끌고 있는 가격과 물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목표 주가는 2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지금보다 상방이 훨씬 더 열려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특히나 가격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MLCC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MLCC 가격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저부가 PC용을 중심으로 10% 가격 상승이 진행됐고요. 지난달에도 채널형 전 제품군을 중심으로 30%가량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나올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와 수급이 점점 더 풀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AI 서버향으로 전반적인 공장이 전환이 되게 된다면 공급 부족 현상은 지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성능 AI 서버용 특히나 초고압,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가 되고 서버형 MLCC 라인으로 전환되게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 MLCC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고 이게 범용 MLCC의 가격 또한 인상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HBM의 공급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범용 D램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 이거를 MLCC와 함께 연동돼서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부분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반도체와 비슷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물량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고성능 AI 서버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기는 현재 10여 개가 넘는 기업들과 함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북미 빅테크 4개사의 캐펙스 증가율이 26년에 82%에서 27년에 35% 추가로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연도 대비 상승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캐펙스
코스피엑스의 투자를 훨씬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판 기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고객사들로부터 선수금을 받게 되면은 공장을 더 증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장기 물량을 확보하게 되고 가동률을 안정시키고 수익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큽니다. MLCC도 반도체도 원래는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는데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실적의 가시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긍정적인 성장률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100%가 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P는 MLCC의 가격 상승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장기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점을 유한타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요, 이렇게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증설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를 하는 구간도 있고 늘어나는 구간도 있는데 이 막대기를 보게 된다면 늘어나는 폭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공장 증설을 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베트남과 국내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기판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가 지금 최선호주로 꼽히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삼성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LCC 완제품 그리고 소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까지로 들어 올리면서 전반적인 밸류체인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던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급락을 겪었던 코스피가 10여일 만에 20% 넘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여전히 견조한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저점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며 기술적인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시장의 평가까지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가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이 간밤 미증시에서 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AI 기술주들이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훈풍이 국내 증시에 또 그대로 불어오면서 코스피가 2%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상승폭을 키워내가더니 6,900선 턱 밑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도 4.07% 오름세 보여주면서 6,846.6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주춤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에 서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출발은 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개장한 지 30분 지나서부터는 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내면서 1%가 넘어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865.4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대형주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많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매수세가 잘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 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3조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도 조 단위로 강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2조 4천억 원 가까이 시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1,872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조 6천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세를 보이고 있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째 이탈을 하면서 코스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외국인이 845억 원, 기관도 1,200억 원 가까이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3거래일 연속으로 물량들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2,10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첫 번째는 MLCC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대형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MLCC 관련주들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원래 삼성전자가 최선호주였는데 삼성전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MLCC에 대한 수요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부품 수요까지 강하게 이어지면서 이 고객사들이 미리 물량을 확보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MLCC 가격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기업들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삼성전기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5.2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마 컨덴서도 20%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바텍은 디스플레이와 MLCC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 현재 4.15%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는 우주항공주인데요. 오늘 우주항공주와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우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2034년까지 새로운 우주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발사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발사와 정비, 착륙까지 다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규모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해외에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모건 스탠리가 스페이스X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스피어는 현재 파란불 켜면서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서뷰는 우주항공 분야에 필요한 안테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97%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LK삼양은 어제 호재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국방부 드론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이틀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미르도 6.34%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점검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들 함께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AI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AI 낙관론이 다시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어웨이브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또 다른 AI 네오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네비우스가 압도적인 실적을 공개했으면서 이에 따라 주가도 폭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컴퓨팅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서버까지 인프라 영역에서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아직 둔화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AI 긍정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비우스 2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AI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6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2분기 매출 보시면요. 5억 8,2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14%나 증가를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의 경우에도 68센트로 잡히면서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이었고요. 설비 투자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네비우스의 몸값이 확실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연간 계약 금액 ACV 추이에서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26년 올해로 봤을 때 1,200만 달러 수준의 ACV가 추이가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2분기에 2천만 달러 이상, 27년 3분기에는 4천만 달러 이상 증가하면서 이 네비우스가 빌려주는 컴퓨팅 용량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또 회사 측에서는요, 이번 2분기에만 평균적으로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AI 클라우드 계약을 4건이나 체결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수주 총 계약 금액이 전분기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의 조건이라면 2027년에 계획된 용량까지 완판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전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요, 8월 26일에 현지 시각에 공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비우스와 같은 엔비디아 관련 AI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은 만큼 엔비디아도 눈높이에 충족하는 그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AI 랩간론을 지속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면요. 미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7% 가까운 오름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160만 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5%대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까지 5%대 동반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중소형주들도 오늘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대형주, 중소형주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HPSP, 원익 IPS도 6%대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삼성전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장중에 주가 150만 원 선을 되찾았는데 약 한 달 만에 되찾은 수치입니다. AI 밸류체인에 대한 강세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관련된 분석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기술주 안에서의 최선호주를 삼성전기 로 교체한다면서 목표 주가 역시 26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주된 내용들은 앞서서도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긴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MLCC라던가 기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특히 MLCC의 가격의 강세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ABF 기판의 수요 개선도 나타날 것으로 또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맞춤형 반도체 ASIC 업체들이 삼성전기의 기판에 대한 수요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BF 관련 매출이 2030년까지 4배에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AI 매출 비중이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31%까지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300만 원까지도 또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권가에서도 삼성전기 가장 높게 보고 있는 목표가는 300만 원입니다. 교보증권 등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AI가 이끈 수익성 레벨업이라는 리포트에서 300만 원의 최근 리포트 제시한 바 있고요. 지금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호황을 보이고 있으면서 고용량, 고신뢰성의 MLCC, 그리고 다면적의 고다층의 FPGA의 탑재량, 그리고 판가가 상승하는 구조 속에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28년에 가동 목표로 하고 있는 유리기판 사업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시성이 있다라는 점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로 잡히고 있고요. 3분기에는 2분기에 이어서 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매출이 3조 8,200억 원대, 영업이익은 5,925억 원대로 6천억 원대 육박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또 MLCC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현재 15% 가까운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사마 콘덴서도 18%, 2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칩과 아모텍, 아바텍 같은 코스닥 종목들도 양호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텍 현재 5%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 업종 지수가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들은 주요 시중은행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 업종의 강세 배경으로는 일단 증시 활성화가 다시금 나타나면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은행권의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2분기 연결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번 금융사들 안에서는 왕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익이 1조 9,052억 원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1조 원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의 경우에도 1조 8,9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0%나 증가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도 26% 웃돌았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손익이 세 자릿수 대 증가 18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세전 평가이익도 1조 6천억 원가량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금융사들과 2분기 순이익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미래에셋증권이 주요 리딩뱅크들을 모두 이겼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앞서 살펴보셨듯이 1조 9천억 원대 순이익 기록하면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까지 또 제쳤고요. 또 다른 또 증권주 안에서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 역시나 우리은행을 제쳤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NH농협은행보다도 또 순이익 높게 책정이 되면서 앞으로 증권주 쪽의 순이익에 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주 안의 분위기 함께 비교해 보시죠. 미래에셋증권이 현재 3%대 오름세 37,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교보증권, DB증권도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 확인되면서 3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SK증권도 현재 0.63%대 조정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함께 또 점검해 보시죠.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오늘 골라주신 특징주들 또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증권주도 올라와 있고요. 한국콜마와 같은 화장품주 계속해서 좋은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터주 또 이렇게 제약주까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이 안에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생명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렸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세 확실히 확인되고 있는데 실적과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하나생명이 속해 있는 보험주들의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죠. 일단 그 금융주들이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이제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증권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은행주들이 좀 따라가고 보험주들이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게 그동안 좀 관례였다라고 하면 지금 보험주들은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 탄력이죠.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보험주는 과연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을까요? 굉장히 좀 무겁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대신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 덜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최근에 보험주들 흐름이 뭐 상당히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죠.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20% 조금 못 미치는 흐름이 나왔다가 좀 내려가고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여러분 뭐 63빌딩 다 아시죠? 이제 하나생명인데 어떤 해외에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의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물들은 거의 다 이제 보험사들 건물이죠. 보험사들이 그만큼 신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오늘 이제 하나생명이 올라가는 이유 이제 실적 때문인데요. 일단 연결 순이익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9천억이 좀 넘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96% 거의 더블이 나온 건데 신계약 서비스 마진이 1조 3천억을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실적을 견인하는 부분이죠. 보험에서 이제 신계약 서비스 마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지금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하는 게 신계약 서비스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달라지니까 내가 뭐 5년 뒤에 100억을 벌 수 있는데 지금의 100억과 5년 뒤의 100억은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험 손익이나 투자 손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투자 손익이 전년도 동기 대비 뭐 700%가 넘게 좋아졌죠.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분기니까. 근데 3분기는 투자 손익이 이 투자 부분들이 이제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다운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3분기 기준에서는 투자 손익이. 계약 유지율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보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약 유지율이죠. 계약 이제 재계약 유지율 그게 한 78%로 전년 동기 한 72%에서 6% 정도 좀 올라왔고
근데 해약 환급금 준비 관련돼서 이제 보험사들은 여러 가지들이 돈이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해약 환급금 이 준비금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 사내에 갖고 있는 현금을 해약 환급 준비금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걸 배당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자꾸 금융당국에서 몇 % 이상 이걸 계속적으로 니네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배당이 좀 적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좀 만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하면 배당은 조금 많이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생명 차트 잠깐 보면서 나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주들, 은행주들 뭐 PBR 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생명 PBR이 0.3입니다. 0.3. 0.3도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가장 저평가된 게 이제 하나생명이고 우리가 이제 금융주들을 봤을 때 가장 퍼포먼스 있는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생명이 2월 달에 무슨 개별주 움직이듯이 움직였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생명 자체적인 모멘텀은 아니죠. 일단 그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움직였었는데 이 하나생명이 우리나라 보험주들 중에 자사주 비율이 2등입니다. 13%가 넘어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좀 어떤 2월 달에 퍼포먼스가 나왔듯이 자사주 소각이 좀 구체화됐을 때 시장에서 흐름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생명과 같은 생보사보다 손보사들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DB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현대해상이나 이런 이 손보사들의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생명도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은 지금 내가 보험사들을 하나 고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보사 말고 손보사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것 같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오늘 위쪽에서 좀 많이 쳐져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 구간에서 뭐 보험사들은 나쁘게 볼 이유가 없겠죠. 일단 위쪽 방향 조금 더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생명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앞으로 금융주 안에서의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험주 안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 포인트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JYP 엔터는 오늘 급락이 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시장 기대치를 미스한 것으로 보이고 트와이스의 재계약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재개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또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JYP뿐만이 아니라 뭐 엔터주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시장이 안 좋은데 이제 엔터주가 안 좋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뭐 거래소도 좋고 코스닥도 나름대로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좀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기대치가 항상 문제시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뭐 역대급 실적을 내놓고서도 급락이 나온 걸 많이 경험을 했죠. 최근에는 화장품 관련주들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만은 그 역대급 실적을 내놓고도 시장에서 이제 10%, 15%의 급락이 나왔던 것은 이제 추정치죠. 그런 JYP의 추정치는 과연 얼마였는데, 얼마가 나왔는데, 추정치는 얼마고 얼마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엔터주들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느냐. 근데 2분기 기준으로 사실 2분기 기준으로 좋게 나왔어도 사실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도 하루치였겠죠. 컨센이 이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384억 원이었었는데 310억 원이 나왔어요. 이 부분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좀 안 좋았고 컨센 대비해서도 안 좋았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다른 엔터주들은 실적 발표 오늘 안 한 기업들은 뭐 올라가거나 보합을 보여줘야 되는데 엔터 4사들이 오늘 모두 지금 떨어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근데 실적 기대치가 좀 못 미치면서 어떤 엔터주들 오늘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거기서 더 이제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트와이스 관련돼서 지금 이제 소속사 하나 옮긴 분이 있었죠. 이제 그거는 뭐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연기자로 데뷔를 하려고 옮긴 것 같긴 한데 스트레이키즈랑 이제 트와이스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일단은 이 투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반기에 좋을 건데 상반기에 지금 하반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3분기니까 하반기에 이런 어떤 좋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상반기에 이렇게 빼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죠. 시장에서는 뭐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게 시장에서 인정이 되려면 지금쯤은 일단 V자 반등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모멘텀을 작용을 하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가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을 평가를 할 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뭐 동종 업계끼리 뭐 SM과 뭐 하이브나 JYP나 YG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건 이제 뭐 상대 평가가 되겠죠. 근데 절대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대비해서 좀 좋냐 나쁘냐 이랬을 때 절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JYP 엔터는 상대 평가에서도 가장 하점을 줄 수밖에 없는 주가 흐름이고 절대 평가에서 엔터주들은 이게 사실 뭐 어디가 끝인지 저도 궁금할 정도로 상당히 좀 바닥이 좀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거래량은 좀 터졌죠. 일단 잠깐 좀 그 차트 보면서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이브, SM, 뭐 YG 차트 보시면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JYP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저점을 좀 깼죠. 언제 저점이냐면은 24년도에 저점을 좀 깼죠. 우리가 뭐 24년도에 실적이 뭐 JYP가 뭐 한 1,000억대 중반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대 후반을 예상을 하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소위 먹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싸긴 쌉니다. 하지만 뭐 더 싸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화장품주들도 불과 한 달, 2달 전만 하더라도 너무 쌌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V자 반등 나오고 있듯이 엔터주들도 그런 흐름이 언젠가는 나오겠습니다만은 과연 저점이 어디냐. 그게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증권사에서도 싸그리 엔터주들의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목표 주가 하향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니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일단 정리를 하면 뭐 기관 수급 바닥 잡았고 외국인 수급은 조금 개선된 여지가 있다. 일단 바닥은 오늘 거래량 클라이막스가 좀 나온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V자 반등의 어떤 뭐 기관적인 부분은 뭐지 않았다. 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지금 추세적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다소 좀 어두워 보이는데요.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확실히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투자 전략도 좀 면밀하게 짜보셔야겠습니다.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후착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옵션 만기인 만큼 장중의 변동성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후착 종목 열어볼게요. 네, 덕산 네오룩스 골라주셨네요. 지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좀 심플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80% 정도 좋아졌고, 덕산 네오룩스 아무래도 이제 OLED 소재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 기업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많이 팔리면 좋겠죠. 삼성 스마트폰 지금 폴드 8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 이제 현대중공 터보기계 이 회사 인수한 게 지금 실적에서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핵심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덕산 네오룩스 뭐 실적이 좋은데 주가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죠.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수급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반대로 데칼코마니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외국인 수급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닥권에서 싹 올라오고 있는 기관 수급만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틀 동안 아주 양호하게 견조하게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내일이 될 것 같네요. 금요일 정도쯤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정거점 돌파 한번 예상하는 흐름을 보면서 일단 오늘 포착주로 덕산 네오룩스를 기술적인 분석에서 조정 마무리 구간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 두 개 포인트. 그럼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조정 마무리 구간이니까 은봉에서 매수 뭐 나쁘지 않겠죠. 목표 가격은 34,000원 기준에서 45,000원 상한가 정도 기준 정도 되겠네요. 수익률이. 손절 가격은 31,000원 정도로 21선 전후하는 가격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짚어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지금 삼성에서 내놓은 갤럭시 폴드 시리즈 역시나 역대 최고의 사전 예약을 기록했다고 하죠. 앞으로의 시세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국내 기술주 원픽을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바꿨다. 목표 주가도 262만 원으로 높였다. 현재 주가보다 무려 96% 높은 수준이다. 승부처는 AI 데이터 센터다. 서버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MLCC 가격이 오르고 AI 반도체용 ABF 기판 수요도 살아나고 있다. 삼성전기의 AI 관련 매출 비중은 올해 20%에서 내년 31%로 확대되고 AI 매출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AI 반도체용 고성능 패키지 기판 매출은 2030년까지 현재의 4-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가는 2달 새 41% 급락했지만 모건 스탠리는 이를 추락이 아닌 기회로 봤다. 삼성전기가 전자부품주에서 AI 핵심 부품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출발부터 좋았죠. 반도체를 포함해서 시총 상위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탄력은 약간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현 선물은 매수하고 있고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라서 마지막까지 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다음 달의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잡을지 이런 것들이 오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후반으로 가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시장 보면서 대응책을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을 또 섹터 대 섹터 어떤 섹터가 시장에서 유독 더 강하고 어떤 섹터는 이런 좋은 장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넥스 투자 자문의 나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나연진 대표님과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오늘 좋은지. 당연히 오늘 좋은 섹터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4에서 5% 가까이 지수가 코스피가 올라갔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 탄력이 약간 빠지면서 지수도 조금은 이제 6,800선에서 6,700선대로 내려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에서는 엔터주인데 자, 저희가 이 섹터 대 섹터 하면서 유독 하락 섹터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엔터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도 주가가 잘 안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도 안 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상승 섹터부터 좀 볼까요? 자, 대표님, 이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네. 이제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한 반도체 조정에 이제는 저희가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ADR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AI 서버 관련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의구심, 피크아웃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계속해서 들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 투자에 대해, 그러니까 AI 데이터 서버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다시 한번 가져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제 오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대형주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HBM에 대한 수요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회복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반도체에서 또 하나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이제 그 순환금융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한 710조 가량을 엔비디아가 이제 금융사들과 같이 이제 지원 금액을 마련을 하면서 이쪽에 이 금액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 빅테크에서도 돈이 좀 모자르고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이제 여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좀 강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이 여파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로 확산이 좀 더 일어날 가능성도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대장주로 여겨지던 뭐 원익 IPS라던가 PSK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상승을 동반해서 하면서 현재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집중도가 조금 더 수급 확산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점까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세계 6대 금융기관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이런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오늘 새벽에도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AI 투자에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투자를 하는 그 돈으로는 결국 반도체를 사게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또 펼쳐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도, 뭐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 섹터를 봤고 다음은 하락 섹터입니다. 엔터주가 좋은 모멘텀이라든지 우리나라 K-팝,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유행 그리고 좋은 반응 이런 것과는 정반대로 주가는 참 안 가고 있는데 대표님은 엔터주의 지금의 현 상황 왜 그런 거라고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포함해서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설비 투자가 갑자기 뭐 계약이 해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설비들이 뭐 일시에 전부 다 멈추어서는 경우가 인적 이제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이제 인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이제 전통적인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낼 때 상대적으로 열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오른 거에 대비를 해본다면 2년 동안 신저가를 이제 다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7월 30일에 신저가를 기록했던 그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터주 전반적인 분위기도 하이브나 뭐 SM을 포함해서 대형 엔터사들까지도 전부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 영향이 이제 좀 반전되는 계기가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 뭐 재계약이 불확실하다라는 점도 나오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310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4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센도 380억 정도였는데 컨센 대비해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이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라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수익원으로 보고 있는 이제 굿즈, MD 상품 관련해서의 매출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재계약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수익 쉐어 관련해서 이제 그 엔터 관련한 이제 플레이어와 이제 수익 쉐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유진스 이후에 하이브도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쉐어율 그리고 7년 이상의 계약을 유지했을 때에 이제 요율이 더 높아지는 부분까지 본다면 이 엔터사의 메리트가 예전에 그 신규 엔터를 이제 계속해서 했을 때 그리고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해외 시장의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정도 기대감을 여전히 받고 있는가, 성장 섹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서 엔터주는 현재도 좋지 않지만 앞으로도 뭐 딱히 엔터주가 하락 섹터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하이브 실적 발표하니까 주가가 더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JYP도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실적이 발표되니까 오히려 더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뭔가 반전될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더 답답한 상황이네요. 엔터주 체크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뭐 이 중에 잘 가는 반도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도체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중에서 이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주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DB하이텍을 좀 DB하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8인치 웨이퍼를 이용해서 파운드리를 만들고 있는 파운드리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데 여기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전력 제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제 집적도가 높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안정성을 얼마만큼 잘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나름의 이제 그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기술 수준이 낮다고 해서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뭐 전력 반도체라던가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중에 좀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정성이 중요하지 여기서 성능이 얼마만큼 더 발전해서 빠르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 이제 DB하이텍인데 뭐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라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DB하이텍도 이제 실질적으로 뭐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뭐 AI 관련한 부분에 관련주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DB하이텍도 뭐 상당 부분의 정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그 주가 상승 기대감은 받지 못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 이제 최근 들어서 6월, 7월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뭐 거의 한 반토막 이상 날 정도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의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상승주 중에서 이제 여전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탑픽으로 꼽힐 수 있겠지만 오늘의 특징주로는 DB하이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로의 순환매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까지 그 확산세가 넘어갈 경우에는 현재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에서 이제 그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메모리 쪽을 더 이제 확장해서 눈을 저희가 시야를 더 넓혀서 DB하이텍, 파운드리 쪽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갈까요?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는 또 어떤 섹터인지. MLCC가 오늘 좋습니다. 삼성전기, 뭐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들 주가가 다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화장품주들은 최근에 선전이 약간 이제 힘에 붙였는지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 오늘도 화장품주들은 뭐 하락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 올라가는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MLCC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뭐 삼성전기에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죠. 모건 스탠리가 콕 집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해외 일본 쪽의 MLCC 기업들도 너무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자 우리나라 MLCC 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MLCC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MLCC가 이제 전력의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특히 고사양 AI 데이터 서버에 이제 들어갈 땐 이제 고사양의 MLCC가 훨씬 더 많이 그 휴대폰에 사용됐던 MLCC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 이제 MLCC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 여기에서의 성장성은 현재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일반 범용 MLCC까지 포함하면 20% 정도 수준이지만 고사양 MLCC, 고마진을 남기는 MLCC 부분에서는 현 시점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무라타와 거의 양분을 하고 있는데 무라타가 45% 정도 시장 점유율, 삼성전기가 4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삼성전기의 공장 증설 속도와 그 필리핀 공장에서의 이제 고사양 MLCC에 대한 생산 속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 안에 이제 고사양 MLCC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삼성전기의 주가를 가장 높게 끌고 가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기판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네네. 삼성전기도 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기의 가장 큰 이제 주력 이제 품목이라고 한다면 MLCC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AI 서버와 그 GPU 가속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고사양 MLCC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는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의 급등을 이제 계기로 해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사막 콘덴서도 좀 강세를 나타내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MLCC의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MLCC 관련해서 이제 공급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이제 밸류 체인으로 그러니까 밸류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장용이나 이제 산업용 AI 이제 서버에 대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기 그리고 사막 콘덴서 그리고 재료를 포함하는 그 종목 라인까지 서플라이 체인까지 계속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트래킹 해봐야 될 필요가 네. 있어 보이는 섹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MLCC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락이 했지만 너무 비싸다, 여전히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또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그리고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밸류가 또 약간 내려온 것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뭐 더 내려가서 대주전자재료까지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락 섹터 화장품 좀 보겠는데요. 자, 화장품은 뭐 어제 그제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은 주가가 팍 튀어 올랐는데 또 금세 약간 힘이 빠지는 걸 보면 이게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약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이제 특히나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가 좀 더 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뭐 예전에 한 2010년대를 보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거나 중국 관광객들이 내방을 많이 해서 사가는 화장품들의 그쵸, 네. 주가가 좋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좀 잠잠하던 쪽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공략을 잘한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뭐 달바 글로벌이라던가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그 수혜가 되겠는데 이제 오늘 같은 흐름을 보면 이제 이런 마녀공장을 포함해서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도 결국은 ODM 업체들과 이제 협력을 많이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그쵸. 이런 성장 스토리가 우리나라 기업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외 현지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판매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ODM 기업들과 손을 잡으면 충분히 마케팅이라던가 온라인 채널을 공략해서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쪽에서 이제는 달바 글로벌이나 마녀공장 같은 쪽은 레드오션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가장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ODM.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ODM 기업들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점은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도 TSMC의 성장 스토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화장품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이제 또 ODM 쪽에 집중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런 종목들이 또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잘 가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하락 섹터에서 화장품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마녀공장을 특징주로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ODM 기업 쪽으로 화장품 트렌드가 좀 넘어갈 것으로 네네. 보여서 현재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도 좀 감소를 한 소식에 이제 좀 실적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뷰티 관련한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드오션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실제로도 동남아
쪽에서는 현지의 마케팅 기업들이 한국의 이제 ODM 기업과 손을 잡고 화장품을 출시해서 이제 경쟁 구도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마녀 공장 같은 경우 글로벌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앞으로 레드오션화 됐을 때의 부담감이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감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녀공장을 포함한 종목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녀공장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좋았는데 이제는 화장품도 ODM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좋은 종목들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섹터 대 섹터 오늘 나현진 대표님과 함께 한번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또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솔브레인 편.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이 단 하루라도 멈춰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IT 기기와 스마트폰 생산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중심에는 심장을 돌리는 핵심 혈액이 존재하는데요. 1조 분의 1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초고순도 화학 소재의 제왕, 솔브레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재 주권의 상징인 이 회사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1986년 31살의 젊은 청년 정지환은 작은 무역회사로 첫 발을 뗍니다. 일본산 반도체 수입 재료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무역 상사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일본 제품을 떼어다 파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기술로 만든 화학 소재로 대한민국 반도체를 살리겠다. 그의 무모해 보이던 집념은 1990년대 공주 공장 준공으로 실체화됩니다. 모두가 기술 격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반도체 화학 소재의 국산화. 피나는 노력 끝에 시가겟과 CMP 슬러리를 연이어 자체 개발하며 솔브레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흔든 거대한 비극이 터지는데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산을 포함한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전격 제한한 것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불산이 끊기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순도 불산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전 세계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죠. 벼랑 끝에 선 국가적 위기의 순간 솔브레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주 공장의 불산 생산 설비 신증서를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적기 지원과 연구원들의 밤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1조 분의 1이라는 극도의 불순물조차 완벽히 제거해야 하는 기술력과의 싸움, 그리고 수출 규제 불과 6개월 만에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순물 함량 1조 분의 1, 최고 수준의 12N 초고순도 불산액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의 무기화 시도를 단 한 번의 기술 혁신으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재업계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자립 속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출 규제의 역풍을 맞은 일본 기업들은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솔브레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을 지켜낸 1등 공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시가겟, CMP 슬러리, 2차 전지 전해액까지 영역 확장에 성공한 기술의 집념. 30년 전 작은 무역 상사로 시작했던 청년의 꿈은 연 매출 1조 원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영토를 지켜낸 독보적 기술력.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술 독립을 향해 멈추지 않는 발걸음.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사상 최대 배당에 나선다. 올해 일본 상장기업 배당 총액은 23조 엔, 우리 돈 약 200조 원으로 6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 약 2,200곳 가운데 1,010곳이 배당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절반 가까운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셈이다. 배당 확대를 이끄는 건 전기기기와 종합상사다.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무라타 제작소와 TDK가 증배에 나섰고 미쓰비시 상사와 이토추 상사도 배당 확대를 예고했다. 일본 상장 주식의 약 17%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배당 23조 엔 가운데 약 4조 엔이 가계로 돌아간다는 계산이다. CNNI사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배당 투자는 일본 증시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사상 최고 증시 뒤에는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기업들의 변화가 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고 나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도 힘이 조금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AI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 바라봐야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그 전략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한 3%에 가까운 상승력 그리고요. 장중에는 6,800포인트도 넘어서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던 요인이었는데 강세를 보이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글로벌 특히나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웨이브와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강한 실적 발표를 해줬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도 상당히 우리의 시장 기대치를 부합 또는 그 이상까지 제시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AI 서버라든지 광통신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당분간 메모리 수요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메모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중에 각각 한 3에서 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또 이제 글로벌 메모리 3사 중에 하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한 고객 수요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 그만큼 지금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을 해줬었고요. 지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메모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메모리 반도체 탑2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이 이거래 정도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역시나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 안에 특별 배당이라든지 또는 차기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 올해 안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3분기 안에 좀 더 빠르게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투톱의 회복세는 더 강하고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이거래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벌써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적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여전히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한 4.4배 정도가 되고요. SK하이닉스가 한 3.7배.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제 올라왔겠죠.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여전히 6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CMTX 같은 경우,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무려 22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버는 두 기업인데 불구하고 PER은 경제상 대비했을 때도 여전히 극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여유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코어 자산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을 때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루멘텀 홀딩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 저희가 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시총이 작은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광학 부품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전력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신호 같은 것들이 사실 기존의 구리 전선을 이용할 때보다 빛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전송이 가능하고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구리 전선에서 광전선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신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광 부품이라든지 관련된 대부분의 섞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AI 연산용 데이터 센터가 유례없는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관련 광통신 관련된 장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분야에도 AI 시장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대표 종목이다. 같은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라고 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비 투자 지출이 계속적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광통신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뭐 루멘텀 홀딩스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뭐 루멘텀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뭐 코이런트라든지 아니면은 코닝, 뭐 파브리넷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인데 그래도 국내에 베팅할 게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일단 RFHIC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대표 통신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수요가 좀 늘고 있고 실적이 다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RF 머티리얼즈입니다. RF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이제 루멘텀 홀딩스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통신용 관련된 이 광통신 관련된 선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앞으로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당히 잘 나왔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RF 머티리얼즈가 유일하게 지금 이 루멘텀 홀딩스라는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광통신용 패키지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루멘텀 홀딩스와의 관계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82%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광통신 관련된 특히나 미국 기업과의 확실한 거래 관계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을 찾으신다면 RF 머티리얼즈를 눌림목에 한번 담아보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통신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RF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광통신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이 상승을 한다는 건 AI 시장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그 증거와의 분석도 더해지면서 인프라 기업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이번 주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된 섹터 중에 하나인 전력기기, 설비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한 2, 3거래일간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접근 유효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전력기기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렸을 때 네. 수혜를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대표 종목들 뭐 LC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이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동안 못 잡아서 좀 아쉬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가 극단적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결국 전력 수요가 중요한데 결국 전력을 만들어도 이 전력을 이동시키는 전력 인프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력 기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역시나 이 변압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상태여서 가격도 계속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같은 부분들도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다 이제 이 소비자들, 구매자들이 좀 부담을 하는 구조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다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반덤핑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주에 흘러나왔거든요. 지금 HC 현대 일렉트릭과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반덤핑 관세가 0%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4.32%로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미 공급 계약이 굉장히 유리하게 좀 되어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어떤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 말씀드리겠고, 산일전기는 오늘 뉴스에서는 언급이 좀 안 됐거든요. 반덤핑 관세 부분에서. 그런데 반덤핑 관세라는 건 결국 미국 현지 업체들 대비했을 때 제품 가격을 낮게 파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산일전기의 제품 가격은 오히려 미국 현지 제품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에서는 조금 자유롭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빅5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아직 상승률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고점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고 대응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탄탄한 전력기기 설비 기업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기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모건스탠리가 국내 기술주 가운데 최선호주를 삼성전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판 MLCC에 대한 기대감 어디까지 저희가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지, 그리고 삼성전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글로벌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불과 7월 달만 해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쏟아내다가 맞아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포트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도 결국 이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라면 오히려 변동성 때는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포트는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일단 삼성전기에 대해서 최소선호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나쁠 건 전혀 없죠. 근데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MLCC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버 한 대당 탑재되는 그냥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 탑재되는 MLCC 양은 일반 서버 데이터 센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몇 배, 그 이상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굉장히 극약업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이 부분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층 세미컨덴서인 MLCC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와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도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자가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층 세미컨덴서도 실질적으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일본 대표 기업이죠. 무라타 같은 경우도 함께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과거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공급 계약도 계속적으로 이 공급사들이 유리하게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기판 사업들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고성능 AI 서버가 고성능화될수록 이 어떻게 보면은 서버용 FPGA 기판은 더 크고 그다음에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FPGA를 필두로 한 기판 사업부도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대 사업부죠. MLCC와 그다음에 기판 쪽 모두 다 호조를 누리고 있고, 기판 쪽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신텍이라든지 기판주들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계속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속캠 관련된 이슈들이 간혹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속캠 쪽 관련된 기판사 중에는 어떻게 보면 신텍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가져갈 거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텍을 속캠 관련된 기판주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메인으로 보시는 게 맞다. 다만 삼성전기는 뭐 다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로 여러분들이 항상 코어로 좀 깔아놓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도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키스트론입니다. 이제 대장주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중소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키스트론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기대감만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그다음에 일본 최고의 기업이죠. 무라타. 이 기업들 모두 다 고객사로 확보한 게 키스트론이라는 기업이고, 이 MLCC 안에 들어가는 PCB와 전극을 연결하는 리드어이어라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국내 선도 기업입니다. 역시나 납품사가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MLCC 업황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실적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그래도 6월달 고점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 6월달 고점보다는 조금 아래쪽 한 6,500원, 6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을 일단은 한번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과 MLCC 관련돼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몇 가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개별 악재에다가 중동 리스크 불거질 때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속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CPI가 발표가 되면서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둔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지금 조금 봐도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네. 금리 인상이 사실 충격으로 올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 요인이었는데 앞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일 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죠, 미국. 그래서 7월 CPI를 봤는데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낮아지면서 성장주들에게는 일단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물론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마저도 이제 우리의 기대치를 부합하는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더 성장주들의 수급 유입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단기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쪽 쏠림이 나오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렇고 최근에 6월 달에 오스코텍이라든지 아니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 이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대도 역대 최대 기술 이전 계약금을 따낸 게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일은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유한양행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기술력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상반기보다 훨씬 더 하반기는 기대감을 가질 요인이 충분히 많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요. 바이오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인 투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기술 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서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그다음에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료죠. 마일스톤을 받게 되고 실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로열티까지 수령을 하면서 재무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셋째, 실제 제품 판매나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조정은 조정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들은 충족을 시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알테오젠을 대장주로 그다음에 차선주로는 ABL 바이오, 그다음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시너지가 나고 있는 회사죠. 렘나자라고 하는 제품의 판매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함께 묶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AI 인프라 기업들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종목별로 좀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으니까요. 관련된 섹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서 LG이노텍이 신규 편입되고 HLB, LG디스플레이 등 4개 종목이 빠진다.
이번 조정은 31일장 마감 이후 적용되며 9월 1일부터 지수에 반영된다. 편입 종목은 LG이노텍 1개, 편출 종목은 HLB, LG디스플레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에피스 홀딩스 4개다. 편출 종목이 편입보다 3개 더 많아 리밸런싱 과정에서 종목별 수급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기관과 ETF가 자산 배분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표 지수다. 이에 따라 LG이노텍에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편출 종목에는 추종 자금의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LG이노텍 편입 가능성은 이미 증권가에서 예상돼 왔다. 반면 HLB와 LG디스플레이는 시가총액,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삼성에피스 홀딩스는 유동 시가총액 기준 등을 이유로 편출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네, 목요일 정규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인 만큼 동시호가 분위기 좀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 올라와 주고 있네요. 오늘 분위기 좀 어떻게 정리해보는 게 좋을까요? 좀 조용하게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꼭 이렇게 만기라는 그런 특수성으로 상승폭이 좀 축소되면서 마감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뭐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네. 무엇보다도 어제도 우리가 CPI 9시 반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예상치에 부합되게 나왔다는 것이 조금 더 의아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금융 동맹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심리를 개선시키고 또는 수급도 개선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돼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동시 순매수, 흔히 말하는 이제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올리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물론 뭐 위에 저항들은 계속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수급들이 뭔가 개선이 되고 있고 연속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코스닥 36개 종목에 대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네. 했죠. 뭐 정부에서 계속 이제 7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코스닥은 다소 조금 주춤거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36개 종목이 관리 지정으로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의 뭐 승강제 도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만한 내용과 부정적으로 또 그러한 종목들의 폭탄을 맞을 만한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소 코스닥 시장은 좀 주춤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삼전닉스가 중심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또 그와 관련된 소부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이런 금융 이러한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어떤 상승을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또 실적의 모멘텀으로 잘 갔던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오늘 확실히 좀 시세가 많이 꺾이는 듯한 느낌도 나타났습니다. 실적에 따라 좀 희비도 엇갈렸고요. 이렇게 좀 순환매가 섹터별로 빠르게 나타날 때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후에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전에 6월 달까지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포트의 7, 80% 이상 갖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에서 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을 뭐 예를 들면 전체 포트에서 한 50% 정도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좀 숨고르기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뭐 조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원전 쪽들도 시세가 한번 제대로 급반등이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섹터라든가 종목별로 다양하게 일정한 비중들을 좀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이제 해소가 돼가는 과정이 있고
또 낙폭이 컸던 것들 중에 올라오지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면서 대응하는 것도 여러분들 계좌를 좀 다양하게 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포트의 약 반전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다른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담는 전략이 지금 이 시점에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도 그럴 것이 전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쪽의 분위기가 특히나 좋았습니다. 동시호가 안에서의 변동성이 좀 크게 잡히고 있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3%대 급등세 확인되고 있고요. 전거래 대비 200포인트 이상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6,826.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소폭씩 올라오는 거긴 하지만 이번 주 내내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주려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도 소폭의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861.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4%대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주요했는데요. 3조 원 가까운 물량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팔자세 2조 5천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고요. 기관도 팔자세에 동참하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순매수세로 지수를 하드 캐리했습니다. 2,500억 원대 순매수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 좀 덜어내는 분위기 각각 1,0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까지 현재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도 9%대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 종목이었던 삼성전기 13% 급등 마감 예상되면서 150만 원 선 지킬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동반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목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대형주의 강세장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지수 역시나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던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5%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SK스퀘어도 9%대 탄력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의 물가지표 안정화 속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불식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AI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까지도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갔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삼성전기가 가장 큰 상승폭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2%가량의 강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기술주 가운데 최선호주로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변경하는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그 기대감 속에 오늘 삼성전기가 12%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1%가 넘는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MSCI 지수 정기 변경에서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 기대감,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렸던 요인이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에 가까운 상승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북미 시장 속에서 ESS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RG 디펜스 역시나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고개를 드러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금융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는데요. 은행 기업들 실적 잘 나왔었죠. 오늘도 하단을 좀 받쳐주면서 견조한 상승세 나타났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 상승력을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스페이스X가 간밤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수혜가 미래에셋증권까지 이어졌고요. 실적도 잘 나와서 증권가에서 전망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중공업도 1%, 효성중공업 4%, LS일렉트릭도 2%가량 상승하면서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좀 견조한 상승세 나타났고 오늘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과 함께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괜찮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가 5% 넘는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안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SK텔레콤 역시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 대비 더 좋은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조세가 펼쳐졌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혼조 양상이 펼쳐졌는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게 클래시스죠. 9% 넘게 빠졌는데요.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못 미쳤습니다. 생각보다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하게 빠졌고요. 그러면서 같은 미용 관련된 기업인 휴젤까지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괜찮았었는데요. 삼천당제약과 펩트론이 일제히 상승했고요. 파마 리서치 HLB와 같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장비단의 움직임이 오늘 좋았습니다. ISC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HPSP도 6%가량의 오름세, 원익 IPS 역시나 7%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장비단의 움직임이 오늘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엔터주들의 부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JYP엔터가 무려 11%가량 급락했고 SM도 함께 떨어졌는데 역시나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게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상승을 했고요. 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주가의 급락세가 나오면서 실적 장세를 여실히 보여줬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8월의 옵션 만기일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시죠. 코스피는 3.5% 급등세 유지하면서 오늘로 나흘 연속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6,813.34의 마감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마감이고요. 나흘 연속 빨간불 켰습니다. 861.37포인트. 코스피 200도 4%대 급등 흐름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 내내 탄력 좀 더 해주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6,858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장중 저점은 6,748포인트 선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크게 튀면서 출발했는데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세를 좀 그리기도 했습니다. 853포인트까지 저점 그렸다가 다시금 튀어오르면서 870포인트까지 올라왔었고요. 결국에는 860선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고요. 2조 1,000억 원대 순매수로 집계됐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매수 우위로 잡혔고요. 6,700억 원대 순매수세, 개인은 2조 7,000억 원대 물량 던지면서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매매 동향은 보시면요. 정반대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대, 기관 1,100억 원대 순매도세로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이 물량 소화하면서 2,500억 원대 사자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온 기업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 좀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연일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ODM 기업들의 활약이 이번 실적진에서 좀 돋보였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를 사상 처음으로 넘겼고요. 하반기 실적 전망까지 밝게 잡혔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연이틀 외국인의 순매수 강하게 받아가면서 주가 강세 마감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도 이번 주에 구광모 회장과 이제 엔비디아의 CEO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안에서 역시나 ODM 기업 코스메카 코리아도 수급 가져갔고요. 원익 IPS, HPSP, 심텍과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수급 쏠렸습니다. GNC 에너지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고요. 주가도 오늘 급등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종목안에서 원익 IPS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시세 괜찮았던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원익 IPS의 흐름이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내년부터 코스닥 승강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시장군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될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죠. 원익 IPS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편입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수급도 좀 가져가고 있고요. 7.6% 전거래 대비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2만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SK스퀘어까지 나란히 상위권에 올라왔고요. 네이버 또 자리했습니다. 대덕전자, 삼성전기와 같은 반도체 기판 종목 쪽으로도 수급이 쏠렸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심으로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이오테크닉스, TSE, TCK까지 자리했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전력주 쪽으로도 수급 오늘 몰렸는데요. PS 일렉트로닉스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로보티즈,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만큼 LG전자 주가 연동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분위기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주가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5%대 강세를 또 오늘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해상 AI 센터 관련 기업인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또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장중에 23만 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는 5.1% 강세 가져갔네요. 22만 6,500원에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함께 정리해봤고요. 시장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구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6천조를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6,800포인트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가의 강한 시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시가총액 역시나 회복세에 들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렇게 매수세가 견조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면서 미국의 7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서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향해서 3거래일째 강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장비, 전력과 연료전지, ESS와 같이 지금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투자를 했거나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개장 직후부터 마지막까지 강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정교장에서 9% 급등을 했는데요. 공매도 잔고의 비중이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34%에서 11%가량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숏 커버링의 영향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청산을 단행하고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숏커버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식을 또 매수하게 되면은 또다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이런 쇼키즈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스페이스X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이에 투자를 했던 미래에셋이라던가 아니면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강한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던 건 삼성전기였습니다.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기술주 가운데 최선호주를 삼성전기라고 선택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기가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목표 주가도 256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삼성전기와 관련된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MLCC 가격의 상승은 물론이고 기판수의 확대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급자 우위 수요가 증가
완화되는 게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 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삼성전기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사마 콘덴서와 아비텍과 같이 AI, MLCC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시세를 분출했고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건 기술주, 성장주,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언제까지 또 진행이 될까요? 그렇다면 금요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목요일 정규장 거래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지나갔다. 이제 8월도 절반 가까이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금요일 전략, 또 남은 8월은 어떤 전략 유효할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제 내일 포인트, PPI도 기다리고 있고요. 어떤 점들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9시 반 CPI는 우리가 시험 잘 통과했어요. 오늘은 이제 또 9시 반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PPI가 발표가 되죠. 0.2% 정도 전월 대비해서 상승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예상치에만 부합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금리 동결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질 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30%대에서 어저께 CPI가 나오자마자 마켓워치에서는 59% 이상 급증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금리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조금 더 자유스럽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결국 그것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기업들 몸을 바짝 사리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바로 2026년도 반기 결산 보고서 마감일입니다. 네. 뭐 늦장 공시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일까지 이 결산 관련된 이 보고서가 잘 제출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미래성장 동력 7대 시드 발표를 했죠. 이 내용들은 앞으로 하반기 우리 시장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중에서 이제 SMR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일 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합니다. 네. 뭐 오늘 좀 아쉽게 어떤 그 선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기업들을 만나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러한 내일 빌 게이츠 방한과 관련된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정책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해외에도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싱가포르 투자청인 테마섹을 비롯해서 아랍에미레이트인 이 아부다비 투자청에서도 삼성리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하방을 다져주게 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수급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관련해서의 저점 확인이라든가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래도 여전히 반도체가 이끌어주고 있는 증시이기는 하니까요. 저점을 어떻게 좀 찍어주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투심이 좀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함께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지수가 단기간에 또 올라왔고 7천 이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상승폭이 좀 미진했던 대표적인 지주사 중에 하나인 삼성물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이 단기간에 뭐 한 50% 가까이 급락하는 것도 저도 참 보기 힘든 그러한 대표적인 그렇죠. 종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상장기업사 지분 가치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비롯해서 어떤 할인율도 계속해서 축소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겨우 한 배 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단기 급등을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멀티플을 좀 더 여유 있게 접근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 부문을 비롯해서 핵심 영업 가치의 레벨업이 기대가 되고요. 실적 호조세도 지속이 된다라는 거. 뭐 삼성의 설비 투자를 비롯해서
또 SMR이라든가 원전의 이런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삼성물산, 뭐 주주환원, 삼성전자도 주주환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물산도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해도 좋겠고 현재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전략들 그리고 이탈가 30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뭐 크게 보면은 직전 고점 뭐 56만 원, 55만 원도 가겠지만은 1차전 정거장들 40만 원 이상으로 빨리 안착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까요? 1차적으로는 뭐 직전 고점 놓여져 있는 게 좀 중기적으로 보시죠. 5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까지 좀 빠르게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건설 부문의 레벨업 그리고 원전 모멘텀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36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함께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 지금 새기는 게 좋겠습니까? 뭐 계속해서 뭐 오늘처럼 뭐 2, 3% 이상씩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죠. 종목별로도 상당히 그 부침이 있습니다. 네. 결국 섹터와 종목별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급하게 쫓아가진 말고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은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고요. 섹터 그리고 종목별의 반등이 어떻게 좀 확산되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안에서 또 호재가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있는 쪽은 유효하게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섹터별, 종목별로 이러한 점들 잘 고려해 보시면서 내일도 현명한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 정리가 되면서 8월 증시도 절반 가까이 흘러왔는데요. 남은 8월의 전략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